자, 안녕하십니까. 이시민의 주식뉴스공장 6월 4일 월요일 마감 브리핑을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이 오늘 선물 옵션, 특히 선물의 외국인들 4,000계약 특징을 본다고 하면 4,000계약 정도 매수가 들어왔고, 거기에 여러분들이 체크해야 될 부분들은 원화가 강세 추세로 가고 있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1,080원에서 1,070원대, 저는 1,070원대 깨지 않을까. 제가 개인적으로 보는 원화의 가이드라인은 글쎄요, 30원대 전후 1차 가격대가 30원 전후까지 표사 한 50원 정도까지 이번에 뭐 시간을 두고 계속 가야지. 너무 또 항상 보면 우리가 속도가 너무 빠르면 문제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50원 정도까지, 전 50원대까지 하향 진입 가능성을 일단 열어두도록 하겠습니다. 유로화가 반등 포인트가 됐고 달러가 꺾일 포인트가 됐다라는 얘기를 좀 드렸고, 원화 강세 추세가 진행될 수 있다는 것은 한편으로 어떤 의미냐면 코리아 디스카운트, 외국인들한테는 자 수익도 나고, 외국인들이 주로 원하는 것은 첫 번째가 환차익, 두 번째가 주가 차익이죠. 이 원화 강세 추세에는 이 두 가지가 다 나올 수가 있어요. 그 강화가 진행이 좀 되고 있다. 선물옵션 동시 만기가 가까워져 가는 시점, 그리고 6월 10일 날 북미 정상회담, 그리고 일반 개인 투자자들이 두려워하는 것처럼 이번 달에 FMC가 있다는데 뭔가가 불안하죠. 뭔가가 불안한데 외국인들은 슬금슬금 원화가, 만약에 시장의 불안 심리가 커진다고 하면 간단하게 원화가 강세가 될 수가 없어요. 그것은 가장 쉬운 건데, 일반 개인 투자자들은 이번 달에 있을 FOMC에서 금리 인상하느냐 안 하느냐 여기에 모든 포커스가 되어 있죠. 그게 별로 의미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물론 저도 틀릴 수도 있겠죠. 근데 최근에 그 2차 정상회담을 판문점에서 그 전격적으로 진행을 했을 때 어느 사설에선가 읽었는, 제가 어디서 모르겠지만 글이 좋아가지고 이걸 제가 카피를 해놓은 게 있어요. 리더의 길이라는 글을 써놓으신 분인데, 모두가 걱정하고 불안할 때 격식과 갈래 얽매이지 않고 그 이전에는 존재하지 않은 길을 내고 기꺼이 그 길을 함께 나설 수 있도록 위한 격려하는 것, 그것이 리더의 길. 그래서 2차 정상회담이 전격적으로 판문점에서 어떤 격식 따지지 않고 됐을 때 누군가가 써준 글을 제가 적어놨습니다. 너무 글이 좋아서. 지수도 시장도 마찬가지 같아요. 아무래도 이제 항상 보면 내 주변 분들이 휴먼인덱스를 저는 자주 봅니다. 위기감을 느꼈을 때 소음은 있을 수밖에 없어요. 소음 없이 여러분들이 너도 나도 다 이 시장에 들어간다고 주식시장이 계속 올라갈 수 있다. 작년에 방송을 작년 7월부터 진행했으면서 3분기 4분기에 비트코인 엄청나게 많은 얘기를 드렸죠. 그리고 삼성전자 관련된 얘기 많이 드렸고, 삼성바이오로직스 관련된 얘기를 계속적으로 드리면서 그리고 이제 시장에 대해서도 보면 중간에 중간에 소음 부분들이 계속 있을 수밖에 없지만 소음이 있더라도 별로 신경 쓰이지 않아요. 그냥 그것은 소음이라는 생각이 별로 변동사항이 없기 때문에 종합지수 3000, 코스닥 1000 1차 목표에 대해서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외국인들은 우리나라 시장의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점진적으로 완화되는 게 다른 거 다 보이지 않더라도, 주가 지수가 올라가냐 내려가냐 그거 별로 신경 쓰지 않더라도 간단하게 체크할 수 있는 부분은 원화가 강세로 방향이 계속 진행되느냐, 약세 방향으로 가느냐. 강세는 환율이 1080원에서 최근 1080원에서 1070원대까지 내려왔죠. 이게 이제 1050원대까지 내려가느냐, 그러면 외국인들이 주가 수익도 올라가는 거고, 그 다음에 환차익까지도 더블 땡큐 하는 시장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만큼 외국인들은 시장을 긍정적으로 보는데, 개인 투자자들만 이번 달에 FMC가 있다는데 왜 원화가 강세로 가지? 그건 별로 신경 쓰잖아요. 원화가 얼마나 환율이 중요한지에 대한 관심보다는 금리 인상 진행했다더라, 유럽이 시끄럽더라더라, 그 다음에 무역 분쟁이 커진다더라, 여기에 모든 언론에서 계속 집중 코멘트를 하기 때문에 여기에 모든 포커스가 좀 돼 있겠죠. 그거 볼 필요 없습니다.
오늘 일본, 대만, 홍콩 다 1% 이상의 급상승 부분들을 진행을 했고, LG화학, 기아차, 한국금융지주, 포스코 상당히 강한 강세가 진행이 되고 있죠. 기존에 우리가 어떻게 보면 1차 정상회담부터 현재까지 계속 ING 되면 남북 경협 관련된 종목군들이 대아TI라든지 동아지질 이런 종목군들이 있죠. 중소형주에서 이쪽에 남북 경협의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 중소형주들이 물론 대형주도 많이 움직였습니다. 대형주도 움직였는데 1차 상승을 이끌었던 종목에 의해서 플러스 알파 기종목군들은 꺾이거나 아니면 숨고르기 파동 부분들 각계전투식으로 진행되는데, 이제 새로운 경협주들이 중대형주 쪽에서 스물스물 올라옵니다. 단순하게 우리가 생각했을 때 경협 관련주들이 기본은 건설 기계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그쪽 종목군들만 생각하실 건데 그건 아니에요. 전에도 보시면 시스코라는 종목이 독일 통일됐을 때 가장 큰 상승을 이끌었던 한 종목군이나 말씀을 드렸죠. 특정 분야에 우리가 한정시키지 마시고 이건 사회 전반적인 섹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내용이라는 얘기 좀 드렸죠. 그래서 남북 경협 순환매가 내수주에서 다양하게 산업재는 기본, 그 다음에 내수주 여기까지 계속 플러스 알파 부분 안 들어가면서 확대가 되고 있을 때 중대형주들이 여기에서 제2라운드 남북 경협 관련된 준비로 서서히 워밍업을 제거했어요. 이제 북한 같은 경우에 보면 이 전체 무역의 중국 관련된 비율 자체가 우리나라가 거의 한 20% 중반 정도 되죠. 근데 북한 같은 경우에 거의 90%, 특히 육상의 의존 부분들을 좀 합니다. 상당히 좀 열악한 부분들이 없잖아 있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시장에서 다른 건 다 모르겠다. 북한이 가지고 있는 광물 자원 다 주체마다 틀리긴 합니다만은, 우리가 지금 통일 비용 자체에서도 보면 국내에서 93조에서 얘기하는 데도 있고 92, 3조 정도 얘기하는 데도 있고, 국회 예산처 같은 경우는 2300조가 든다. 그리고 국토연구원 같은 경우는 93조가 든다. 그다음에 이건 남북경협 같은 경우에는 92조, 국토연구원이 93조, 금융위가 150조, 그다음에 국회 예산처가 2300조예요. 기간마다 이제 우리가 그 실상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금액 자체가 천차만별이 좀 될 수 있죠. 역시 가장 우리가 대가를 받을 때 항상 다 퍼줄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도로라든 인프라 건설 부분들 해줬을 때 받아올 수 있는 가장 기본적으로 광물 자원의 가치가 2000조에서 4000조까지 얘기가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4000조까지 넘는 회사도 있더라고요. 그 리포트를 내는 회사도 있는데, 그 정도만 우리가 받아와도 우리가 어차피 우리가 광물 자원을 해외에서 받아온다는 의미보다 해외에서 수입을 당연히 해와야 되는 비용입니다. 배에 싣고 개발해가지고 배에 싣고 오면서 또 소실되고 또 이동시키고, 이 비용만 줄이더라도 우리한테는 에너지 비용 자체라든지 그 다음에 이걸 가공하고 운송시키는 비용 자체가 다 디스카운트가 해소가 되면서 그 가치가 회사 영업이익 부분들이 올라가는 거고, 그러면 우리나라 전체 상장사들의 이익 부분들은 당연히 올라가는 선순환 사이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워낙 강세 추세가 지금 강화되고 있고, 외국인들은 4,000계약 중 선불 매수, 그 다음에 기존 1라운드에서 남북 경협 관련 종목분들이 2라운드로 색깔과 그 다음에 관종 섹터가 계속 확대가 되면서 변신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뭐가 보이나요? LG화학이 급등을 나왔고, 한국금융주가 금융 섹터도인데도 불구하고 은행주들이 상당히 강세 부분 나왔죠. 포스코가 강세가 나오고, 낙폭과대했던 기아차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일본, 대만, 홍콩 1%의 급상승 부분들 진행되고, 1, 2호가 청산이 됐다고 말씀드렸습니다. 3호가 이제 11%의 돌파 근접 부분 나오고 있어요. 이번 주 내로 끝내놓고 4호, 5호로 바로 진행될 수 있기를 분할 매수 부분들 집권하고, 어차피 시장 자체는 우리가 이 작년에 제가 처음 시작했을 때 말씀을 다시 되돌아가면 제가 개인적으로 보는 이 지수의 타겟 부분들은 코스피가 3000이고 1차, 그 다음에 코스닥이 1000에 대해서 개인적인 그 예상치에도 변동사항이 없다고 말씀드려요. 계속 소음이다.
소음의 외바닥이냐, 이중바닥이냐, 삼중바닥이냐, 사중바닥이냐, 거기에 흔들릴 뿐이에요. 거기에서 전체적인 변동사항이 없다고 말씀을 드렸죠. 오늘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주간 전략 부분, 총정리 부분에서 미국의 대형 은행들이 가지고 있는 어마어마한 돈의 카운트를 못하겠어요. 그 돈을 해외에 투자, 어떻게 보면 대형 은행을 왜 규제를 풀어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나머지 의문 부분들이 다 풀리는 거예요. 은행들의 규제가 풀리면서 이번에 우리가 초대형 IB에서 4조냐 8조냐에 따라서 발행음 시장, 그 다음에 IMA 등 그 투자 수단 자체가 다양화되면서 이 초대형 은행들이 다양한 곳에 투자 부분들을 확대하는 거죠. 위험자산 쪽에서 당연히 금리 자체가 뭐 조금 올라오긴 했습니다만 금리가 낮은 상태이기 때문에 투자에 많은 자금력, 회전 부분들, 통화 승수 부분들을 계속 확대시키는 그런 역할 부분을 좀 하겠죠. 그러면 글로벌 자금이 어디를 볼까요? 신흥국이라든지 위험자산 쪽에 볼 수 있는 거고, 거기에 새롭게 개발되는 베트남을 따라가는, 베트남처럼 제2의 중국처럼 경제 성장률 부분들이 작은 돈만 투자가 되더라도 빠르게 성장할 수 있는 북한에 관심권을 둘 수밖에 없겠죠. 그것은 당연한 거고. 그래서 대형 규제 완화가 진행이 되는 거고, 외국인들은 그런 트렌드에 따라서 우리나라의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해소 부분들이 점진적으로 진행되면서 그 모습이 어디로 투영되고 있다? 원화가 1080원에서 1070원대의 진입 부분들이 좀 되고 있다라고 말씀 좀 드렸죠. 마지막으로 이 얘기를 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사설에서인가 어디에서 그래서 캡처했던 어차피 제가 아무리 강조를 해드리더라도 투자는 투자는 개인 스스로 판단하는 겁니다. 저는 제가 생각하는 부분들을 계속 말씀을 드린 것 뿐이에요. 리더의 길은 모두가 걱정하고 불안할 때 격식 관례 다 필요 없습니다. 얽매이지 않고 생각하는 바대로 이전에는 존재하지 않은 길을 계속적으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고 기꺼이 그 길을 함께 나설 수 있도록 위한 격려하는 것이라고 그분이 썼고, 그것이 리더의 길이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남북경협 계속 힘내고, 우리나라 디스카운트가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그 다음에 남북경협을 통해 가지고 다른 거 아니더라도 독일 사례, 그 다음에 그게 아니더라도 단순하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유통 밀류 비용만 줄였을 때, 그리고 어떤 에너지 쪽의 비용만 감소가 됐을 때, 그 다음에 저비용의 인력 네트워크만 사용했을 때 기존 우리 상장사의 영업이익 부분도 최소 10에서 30%, 20% 전후의 이익 증가 부분들이 예상된다라는 리포트를 제가 본 기억이 있습니다. 그것만 보더라도 우리나라 전체 지수의 상승은 어떻게 보면 정배열 초기에 진입이 되고 있다라는 얘기를 드리면서 조만간 오늘 이제 11% 정도 돌파 근접을 하고 있는 장보고 3호 청산 푸트를 완료했다는 공지를 드릴 수 있기를 기대를 해보면서 금일 6월 4일 이슈맨의 주식뉴스공장 마감 브리핑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